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나는 물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광속 불변의 원리. 자,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속 C이다. 자, 우리 관성계란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관성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네,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자, 관성계는 현재 운동 상태 유지하는 상태에 있는 계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 하고 우리가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계가 성립되는 계를 우리는 관성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계에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계에서 진공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C이다. 자,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뭘 추가할 거냐면요. 우리가 빛의 속력을 측정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관측자가 있죠. 네, 관측자와 빛을 발사시키는 우리가 광원이 있겠죠. 네, 광원에 우리가 속력의 운동 상태죠.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빛의 속력은 C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강속 불변의 원리를 먼저 가정 1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정 2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자,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버스가 앞으로 지날 때 버스 안에 있는 A가 관측한 물체의 운동 어떻게 운동했나요? 그렇죠. A 관측한 물체 운동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연직 위로 갔다가 연직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을 여러분들은 관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B가 봤을 때는 어떻게 관측했나요? 네, 맞습니다. B가 관측했을 때는 이렇게 자동차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등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 운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A와 B가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동일한 우리가 조건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다 뭐라고 있다 우리가? 네,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관측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물리법칙, 예를 들어 뉴턴 운동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속 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를 기본 가정을 하고 이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100m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이 방법은 과연 100m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가 100m 트랙이 있습니다. 출발선에 여러분들이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출발선에도 똑같이 계십니다. 자, 출발 종성을 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여러분들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너무 빠르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먼저 도착선에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열심히 뛰어서 도착선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도착선에서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걸 보고 시계의 멈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측정한 우리가 100m 기록은 정확한 측정이 맞을까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출발은 동시라는 거. 출발선에서 우리가 동시가 성립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선에 우리가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같은 점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발 총성을 울림과 동시에 시계의 시작 버튼 눌렀고요. 여러분들은 동시에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동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선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도착과 동시에 선생님은 도착선에서 같은 점에서 이렇게 시계의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 또한 우리는 동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출발도 동시고 도착도 동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측정한 방법은 정확하게 측정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안 되죠? 네, 저희 상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출발도 동시고 도착도 동시지만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계를 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뛰어가면서 뭔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시간이 우리가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의 기록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록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위에 B 학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우주선 안에는 A 학생이 타고 있습니다. 자, A 학생과 B 학생은 똑같은 빠르기로 가는 시계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학생이 탄 로켓터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시계와 B 시계의 시간을 비교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를 좀 더 다시 세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B 학생이 자기가 본인의 시계를 봤을 때와 B 학생이 A의 시계를 봤을 때 과연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시계가 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은 제가 로켓가 오른쪽 방향을 일정한 속도 V로 가게 되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시간은 지연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B 학생이 본 A의 시계는 본인의 시계보다 더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B는 측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자,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가 A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두 개가 같은 빠르기로 가는 시계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A가 탄 로켓가 오른쪽 방향 일정 속도 V로 가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B 시계보다는 A 시계가 더 천천히 가게 되는 걸 우리는 B는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 평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표 위에 B 학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 속도 V로 진행하는 로켓 안에 A 학생이 타고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시계는 같은 관성계에 있을 때, 즉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똑같은 빠르기로 가는 똑같은 시계입니다. A와 B는 각자의 시계를 통해서 P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Q에서 도착한 이후에 Q에서 다시 반사되어 P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된 시간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시간 평창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켓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입장에서 로켓은 어떻게 보일까요? 네, 정지 상태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P에서 우리가 발사된 레이저는 이렇게 Q에 도착이 될 것이고 Q에서 다시 반사되어 이렇게 P로 내려오는 현상을 A는 관찰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B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네, 만약에 여기 있는 P에서 우리가 레이저가 발사되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 또한 마찬가지로 P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Q에서 도착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로켓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에서 발사된 빛이 Q에 도착할 때 여기 있는 Q가 아니라 원래 자리 Q가 아니라 진행한 이후의 자리 Q, 여기에 이렇게 빛이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사선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걸 관측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반사되어서 P에 다시 빛이 도착하는데 이 동안 로켓이 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인 우리가 P가 아닌 어디에 우리가 새로운 자리 P에 이렇게 빛이 도착하는 걸 관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빛은 사선 아래쪽으로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A와 B가 측정한 시간은 과연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값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의 속력이에요. 빛의 속력.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관측자와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바로 뭐였죠, 우리가? 네, 바로 광속불변의 원리.
기억나시죠? 빛의 속력은 뭐하다 우리가? 일정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 공식이 하나 나와 있죠. 뭐가 있죠? 우리가 네, S는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은 뭐다 우리가? 시간은 V분의 S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쉽게 여기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A가 측정한 시간을 제가 T1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1은 우리가 빛의 속력 C분의 자, 우리가 P에서 Q까지 거리를 제가 이렇게 H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H라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T2는 C분의 자, 우리가 P에서 Q까지 여기 거리를 제가 이렇게 L이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C분의 이렇게 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T1과 T2를 쉽게 비교할 수 있죠. 네, T1보다 T2가 어떻다? 우리가 T1보다 T2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과정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면요. A는 본인이 측정한 시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B도 본인이 측정한 시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B는 본인의 시계와 A의 시계를 둘 다 관측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맞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B가 본 본인의 시계와 A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똑같은 빠르기라면 모순점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B 입장에서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시계보다 A의 시계가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말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가 본 T1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진실입니다. 자, 이제는 B가 본 T2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진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가 본 T1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봤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매칭이 되질 않죠. 어떻게 매칭이 되죠? 왜냐하면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나와 있는 것처럼 T2가 T1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A와 B의 시계가 같은 관성계에 있을 때, 동일한 공간에 있을 때는 같은 빠르기로 가지만 우리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빠르기가 아니라 다른 빠르기로 간다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B는 이렇게, 여기 있는 B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내 시계보다 어디에 있는 비행기 타고 있는 우리가 로켓에 타고 있는 A의 시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가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렇죠.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그 시간은 속도 차이에 관측자와 우리가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측자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시간은 뭐한다 우리가 팽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 팽창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B가 본 A 시계는 시간 팽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선의 속력이 빨라질 때 관측자에 따른 시간 팽창은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본 A 시계의 시간 팽창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A가 본 A 시계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시간 팽창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가 본 B 시계의 시간 팽창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B가 본 B 시계 또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 정리해 본다면 A가 본 A 시계의 시간과 B가 본 B 시계의 시간을 정리해 본다면 같은 공간,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관측자가 시계를 측정한다면 시간은 팽창이 나지 않고 특정한 빠르기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B가 본 A식의 시간 팽창. 자, 우리가 B가 A식을 보게 되면 A식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속력이 빨라졌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팽창은 더 커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A가 본 B 시계의 시간 팽창.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 시계를 보게 되면 B 시계는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본 B 시계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A가 본 B 시계의 시간 팽창은 커질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시간 팽창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시간 팽창 기준은 여기 있는 A가 본 A 시계 그리고 B가 본 B 시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력과 우주선의 속력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빠르기로 특정한 빠르기로 가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특정 고유의 값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의 기준은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이 얼마만큼 팽창되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유 시간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같은 공간, 시계와 같은 공간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시간 팽창은 우리가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시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가진 관측자가 측정한 값을 우리는 같이 했을 때 우리가 고유 시간보다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B가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 시계를 관측하게 된다면 이 시계는 시간 팽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시간 팽창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시간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P점에서 레이저를 발사시켜서 Q점에서 다시 반사되어 다시 P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A와 B가 측정한 값을 이용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서 레이저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을 발사되고요. 그리고 Q에서 다시 반사되어 P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A가 측정한 시간을 T1이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B가 관찰한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우리가 여기 있는 P에서 레이저가 발사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P에서 발사된 레이저는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Q에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렇죠. 이 로켓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는 우리가 지나간 자리인 Q에서 우리가 다시 도착한 Q에 이렇게 레이저가 도착이 되겠죠. 그래서 사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저가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반사되어서 바로 밑에 있는 P 가는 게 아니라 로켓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이후에 P 자리에 이렇게 도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한 시간을 이렇게 T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관찰해 볼 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로켓의 진행 방향과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은 수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죠?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있죠? 뭐가 있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빗면의 길이를 이렇게 L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로켓이 진행한 거리를 여기 값을 제가 이렇게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A가 관찰했을 때 빛에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여기를 Y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L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켓이 또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가정 중에 하나 뭐가 있죠? 우리가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 기억납니까? 그렇죠. 광속 불변의 원리. 어떤 거 있죠?
네, 우리가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우리가 광원의 속력과 관철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항상 광속시로 일정하다. 네, 광속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속도 운동 공식 또 뭐 했죠? 우리가 S는 우리가 VT라는 식으로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우리가 L과 X와 Y를 우리가 여기 있는 속도와 그리고 이 로켓 속도와 우리가 빛의 속도 C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Y 값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t1이기 때문에 y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같아요. 빛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속 c에다가 곱하기 얼마에다 우리가 2분의 t1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관측했기 때문이죠? 네, a가 관측했기 때문이죠. 절대로 b는 우리가 여기 있는 y 빛을 우리는 y 경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L은 우리가 B가 관측한 거죠. 네, B가 관측한 거고요. 우리가 광속 C로 가고 있고요. 이 길이는 광속한 경로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2분의 T2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B가 관측한 우리가 경로이고요. 로켓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X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맞죠? 우리가 V에 우리가 2분의 T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 곱하기 2분의 T2의 제곱은 V 곱하기 2분의 T2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2분의 T1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분이 되겠네요. 약분을 하고 이렇게 T2에서 정리하게 된다면 C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에 T2의 제곱은 C제곱에 T1의 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2를 표현해 본다면 T2는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에 T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조금 바꾼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T2는 루트에 C제곱분의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우리가 1의 T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또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쓸 수 같습니다. T2는 루트에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의 T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고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 나시죠? 고유 시간. 자, 여기서 우리가 빛의 속력과 빛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주선의 속력과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시간을 측정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A가 측정한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A가 측정한 시간은 우리가 우주선에 있는 속도와 관계없기 때문에 T1을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유값. 고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B는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값은 우리는 시간 팽창이 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은 얼마나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네, 이만큼의 우리가 값이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도 했어요. 어떠한 물체도 빛의 속력만큼 빠르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이 값은 뭐보다 우리가 1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속력 0이라면 우리 갖게 되겠죠. 속력 0이 아니라면 이 값은 우리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값은 1보다 크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가 측정한 시간 T2는 우리가 A가 시간한 측정보다 이만큼 더 우리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시간 팽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팽창은 팽창된 시간은 루트에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에 우리가 T0 고유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네, 고유 시간.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 팽창이 된 정도는 얼마만큼? 고유 시간에 대해서 이만큼 팽창되었다. 그래서 이 값은 뭐보다 우리가 T0보다 크거나 같다. 네, V가 우리가 C 0일 때는 우리가 T0 같겠죠. 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